한강이 뭐라고 양쯔강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해. 우리 양쯔강은 세계 3대 강 중 하나로 한강의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어떻게 작은 강의 경험으로 5천년 중국 문명의 발상지를 되살리겠다는 겁니까? 중국 환경국 리우 과장의 거만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을 발칵 뒤집은 CCTV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바로 역대 시청률로 중국을 놀라게 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양쯔강 표면에 반사되어 물결 위로 일렁이는 빛은 마치 생명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웨이의 눈에는 그 빛조차 슬프게 느껴졌죠. 붉게 물든 강물은 마치 지구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보였으니까요. 장웨이는 촬영팀과 함께 양쯔강 중류 지역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환경 다큐멘터리 기자로서 중국 CCTV에서 일한 지 4년째였지만 이번 취재만큼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구역에서만 지난 한 달간 미소 천사 돌고래 3마리가 발견됐어요. 모두 죽은 채로요. 현지 어부의 말에 장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무겁게 느껴졌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부는 탁한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이 강에서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었다고 합니다. 장웨이는 조용히 메모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화학 공장의 독성 폐수 유출 사고 이후 강물은 마치 핏빛처럼 변했고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던 미소 천사 돌고래의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돌고래들의 운명은 미소와는 거리가 멀었죠. 장웨이,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 촬영 도중 동료이자 친구인 샤오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밌는 소식인데 너 휴가 승인됐대. 지금 상황에 무슨 휴가야? 장웨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내가 5일간 휴가를 받게 됐다는군. 축하해. 샤오옹은 미소를 지었지만 장웨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양쯔강의 취재를 중단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어본 장웨이는 이메일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도시하천 생태보건국제 심포지엄. 한강의 기적 오염된 강에서 생태 중심지로. 주제에 눈길이 갔죠. 장웨이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심포지엄 내용이 양쯔강의 현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한강, 한때는 오염됐었다는 건가? 장웨이는 궁금증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1970년대 한국의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한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가 점차 복원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과거 한강의 모습은 현재 양쯔강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이거다. 장웨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휴가를 받게 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웨이는 한국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죠.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장웨이는 샤오옹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샤오옹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한국? 거긴 중국인들 엄청 차별한다던데? 샤오옹은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봐. 중국인이라고 음식점에서 쫓겨났다는 글도 있어. 정말 갈 거야? 장웨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나는 양쯔강을 살리기 위한 답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들이 한강을 어떻게 살렸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 밤새 심포지엄 등록과 항공편, 숙소를 예약하던 장웨이는 갑자기 샤오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샤오옹, 너도 같이 갈래? 너도 다큐 작업에 도움될 거야. 게다가 혼자 가기엔 좀 무서워. 장웨이의 말에 샤오옹은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가자. 그런데 우리가 차별받으면 어떡할 거야? 샤오옹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미소로 대응하면 돼. 언제나처럼. 장웨이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양쯔강의 미래를 위해 장웨이는 한국행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며 장웨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성이 돋보이는 시스템은 어떤 불필요한 대기 시간도 없이 그들을 한국 땅으로 안내했어요.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또 다른 광경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저것 좀 봐. 장웨이가 샤오옹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주인 없이 놓여있는 캐리어들이야. 마치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것처럼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여행 가방들. 중국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누구든 그냥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음이 크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 샤오옹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 질서에 동화되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었죠. 그때 항공항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서툰 중국어였지만 그 친절함은 확실히 전달되었어요. 네.
시내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장웨이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티켓은 저쪽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1시간에 8번 정도 운행해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고 심지어 그들이 가야 할 방향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샤오홍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건 다 공항이라 보여주기식으로 꾸며놓은 거야. 실제 도시는 달라. 하지만 그의 의심은 곧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환승 과정에서 장웨이의 작은 파우치를 잃어버렸는데 놀랍게도 영무원이 그것을 찾아 돌려준 것이었죠. 분실물이 그대로 돌아오는 경험은 두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샤오홍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변화의 기색이 느껴졌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장웨이는 한강사업본부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심포지엄은 내일부터였지만 오늘은 먼저 한강을 직접 보고 싶었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교통 질서와 깨끗한 거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여기 정말 깨끗하네. 장웨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경로를 바꾸자 샤오홍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길을 바꾸는 거지? 우리가 외국인이라 돌려 태우려는 건가? 장웨이도 잠시 불안해졌지만 곧 택시 내부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발견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보였고 운전사는 단순히 교통 혼잡을 피하고 있었던 거였죠. 샤오홍 봐. AI 내비게이션이 최적 경로를 안내하고 있어. 장웨이가 설명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박민호 생태보전 팀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민호는 유창한 영어로 한강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70년대만 해도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됐었습니다. 공장 폐수가 정화 없이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시민들의 생활 쓰레기도 무단으로 버려졌죠. 박민호의 설명에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현재 양쯔강의 상황을 듣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바꿀 수 있었나요? 장웨이가 물었어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박민호의 대답은 장웨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되살아났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온 장웨이와 샤오홍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시민들,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강이 정말 한때는 오염됐었다고? 샤오홍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박 팀장이 보여준 70년대 사진들을 보면 지금 양쯔강과 다를 바 없었어. 장웨이가 답했습니다. 강변을 걷던 중 장웨이는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양쯔강에서 고기를 잡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강물은 맑았고 물고기도 풍부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장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샤오홍이 물었어요. 양쯔강도 이렇게 되살릴 수 있을까 궁금해. 장웨이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한강의 풍경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와 건물들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강물 위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장웨이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심포지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 장웨이가 말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나도 점점 궁금해지는데 샤오홍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초기의 의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간단한 식사를 했고 내일의 심포지엄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장웨이의 머릿속에는 양쯔강의 탁한 물결과 한강의 맑은 물줄기가 교차하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에 싹텄습니다. 다음날 아침 국제 심포지엄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환경 전문가들로 붐볐습니다. 장웨이와 샤오홍은 일찍 도착해 최전방 자리를 확보했죠. 강당 내부는 한강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대비시킨 대형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장웨이는 70년대 쓰레기로 뒤덮인 한강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모습이 지금 양쯔강이랑 똑같아. 장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서울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어요.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경험이 세계 여러 도시의 강을 살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발표들은 장웨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발표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질 상태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양쯔강에도 있다면 좋겠네.
장웨이가 열심히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장웨이는 용기를 내어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김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정말 인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중국 양쯔강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핵심입니다. 한강복원의 진짜 주인공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이었으니까요. 오후 세션에서는 여의도 생태공원 조성 사례가 소개됐어요. 장웨이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강변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린 과정에 감탄했습니다. 발표자는 자연의 회복력을 믿고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장웨이와 샤오옹은 여의도 생태공원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공원은 도심 속 작은 천국 같았어요. 갈대숲 사이로 난 나무 데크를 걸으며 장웨이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기 힘들어. 이곳이 서울 한복판이라니. 장웨이가 감탄했어요. 그때 한 노인 자원봉사자가 초등학생 그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수질 측정 키트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저기 봐, 아이들이 직접 수질을 측정하고 있어. 장웨이가 샤오옹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다가가 그 활동을 지켜봤어요. 노인 자원봉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과정을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이 활동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장웨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15년 정도 됐네요. 노인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평생 살았어요. 한강이 죽어가는 모습도 되살아나는 과정도 모두 지켜봤죠. 이제 저는 다음 세대에게 이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장웨이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 참여였죠. 단순한 구호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환경의식이었어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수질을 측정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서울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됩니다. 노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공원을 나와 경복궁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장웨이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경복궁 근처 작은 연못에서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고기를 잡아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어요. 주변 한국인들이 제지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거 봐, 정말 부끄럽네. 장웨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몇몇 사람들의 행동으로 모든 중국인을 판단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샤오옹이 반박했습니다. 장웨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양쯔강 복원의 가장 큰 장애물이 기술이나 자금이 아닌 시민의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열차 내부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시끄러운 대화 소리, 좌석에 올려진 발, 바닥에 버려진 음료수 캔. 장웨이는 자신도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지? 장웨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다른 문화권이라 그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샤오옹이 위로했지만 장웨이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장웨이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배운 내용과 오늘 목격한 광경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한강 복원의 핵심이 시민 참여에 있다면 양쯔강의 미래는 중국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기술적인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야. 장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샤오옹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우리는 원래 시끄럽고 활기찬 민족이잖아. 활기찬 것과 무질서한 건 달라. 장웨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강이 살아난 건 기술 덕분이 아니야. 사람들이 강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장웨이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심포지엄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양쯔강 르네상스 계획의 윤곽이 그녀의 머릿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기술적 해결책보다 시민들의 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샤오옹, 내일은 어디 갈 거야? 장웨이가 물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하고 싶은데. 샤오옹이 대답했어요. 나는 다시 한강에 가볼 거야. 특히 노인 자원봉사자들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 장웨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양쯔강 르네상스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 항목이 적혔습니다. 시민 참여형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웨이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은 듯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양쯔강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웨이는 일찍 일어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깅하는 시민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요가 매트를 펴고 명상하는 사람들. 강변은 생명력으로 넘쳐났어요. 장외인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쯔강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제 만난 노인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다시 찾지? 장외이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마침 어제 본 초록색 조끼를 입은 노인이 강변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뵌 중국 기자예요. 장외이가 다가가 인사했어요. 아, 기억합니다. 양쯔강에 관심 있다고 하셨죠? 노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예요. 아이들은 화요일에만 와요. 장외인은 노인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현철. 65살에 은퇴한 엔지니어였어요. 한강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장외이가 물었습니다. 김현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왜 내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죠. 정부나 기업이 해결할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 인식을 바꿀 수 있었나요? 장외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아이들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김현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가 아빠, 그거 강에 버리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 어떤 부모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장외인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린이들을 환경보호의 메신저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참신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김현철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강의 작은 구역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죠. 장외인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양쯔강 르네상스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대화를 마친 후 장외인은 뱀포대교 근처의 한강 수상택시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강을 따라 이동하며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수상택시에 오르자 젊은 여성 가이드가 미소로 맞이했어요.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장외인은 살짝 긴장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걱정되었으니까요. 네. 중국에서 왔어요. 양쯔강 알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강이죠. 가이드의 친절한 말에 장외인은 안도했습니다. 수상택시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동안 가이드는 한강의 역사와 주변 명소에 대해 설명했어요. 장외인은 강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경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녹지 공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난지 생태공원입니다. 과거에는 쓰레기 매립지였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죠. 가이드의 설명에 장외인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공원으로요? 장외이가 되물었어요. 네. 20년 전만 해도 악취가 나는 쓰레기산이었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습니다. 장외인은 강에 펼쳐진 도시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오염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오염된 공간을 되살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수상택시 여행을 마치고 난지 생태공원으로 향한 장외인은 이전에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푸른 잔디, 다양한 식물들, 새들의 지저김. 이곳은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장외인은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이미 중국으로, 양쯔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후 돌아가는 여행자의 마음처럼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황홀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꼬불꼬불 흐르는 한강의 모습이 은빛 리본처럼 빛났어요. 장외인은 마치 신화 속 용이 되어 도시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름답죠? 옆에 선한국인 노부부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네, 정말 환상적입니다. 장외이가 대답했습니다. 한강이 저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지켜낸 거니까요. 노부부의 말에 장외이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장외이는 샤오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지내? 굉장해. 장외이, 명동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 너무 친절해. 내가 길을 잃었을 때 한 여학생이 영어로 도와줬어. 게다가 음식도 맛있고 샤오옹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의심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외인은 호텔방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 기록한 메모들을 읽어보며 어떻게 이 경험을 양쯔강 살리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이름을 붙였죠. 양쯔강 르네상스 두 강의 만남. 마지막 날 장외이와 샤오옹은 서울의 첨단물 관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으로 가득 찬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한강의 수질과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보며 두 사람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질 이상을 예측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죠. 안내원의 설명에 장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쯔강은 너무 커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장외위가 질문했어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구역별로 나누어 관리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시스템은 중국 광저우시의 하청 관리에도 수출된 바 있어요. 안내원의 대답에 장외인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센터를 나온 두 사람은 인근 카페에 앉아 지난 사흘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장외인은 노트북을 열고 양쯔강 르네상스 계획의 윤곽을 그려나갔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한지 명확해졌어. 장외위가 샤오옹에게 말했습니다. 첫째, 시민 참여형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둘째,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셋째,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시범구역 선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인식 변화잖아. 그걸 어떻게 이끌어낼 거야? 샤오옹이 물었어요. 장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야.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지. 두 강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한강과 양쯔강의 이야기를 담을 거야. 사람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샤오옹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묻어났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야. 중국 사람들도 결국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장외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어요. 두 사람은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 공항 내 한국문화체험관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전통 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해볼까? 장외위가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종이학 접는 법을 배웠습니다. 옆에 앉은 어린 외국인 아이가 종이를 계속 찢자 자원봉사자는 인내심을 갖고 새 종이를 주며 천천히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저 모습 봐. 장외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내심과 꾸준함이 문화를 만드는 거야. 샤오옹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초기의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감탄과 존중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한국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 장외위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중국으로 양쯔강으로 향해 있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의 모습을 바라보며 장외인은 이번 여행이 단순한 심포지엄 참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양쯔강 르네상스. 장외이가 중얼거렸어요. 가능할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샤오옹이 장외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장외인은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강변에서 만난 노인 자원봉사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질 측정 활동,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난지도,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한강의 야경까지 이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장외이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장외인은 바로 다음날 양쯔강 보존협회에 연락해 미팅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CCTV 환경 다큐멘터리 담당 프로듀서에게도 특별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양쯔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장외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처음에 프로듀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장외이, 한국과 중국은 너무 달라. 그들의 방식이 우리에게 맞을까? 다르지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장외이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환경보호 메시지를 넘어 우리 시민들에게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장외이의 열정에 프로듀서는 결국 허락했고 두 강의 만남이라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이 승인되었어요. 다음 단계로 장외인은 양쯔강 보존협회와의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야? 샤오옹이 물었어요. 그는 이제 장외이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와 사례로 말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으로. 장외이가 대답했습니다. 양쯔강 보존협회 사무실에서 장외인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사진들, 실제 수질 개선 데이터, 그리고 시민 참여의 성공 사례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양쯔강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외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시민 참여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과 자금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협회 이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득력 있는 제안이에요. 하지만 중국 환경부를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그들에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장외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여론을 조성하면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장외이 씨, 저희 협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쯔강 르네상스.
함께 이루어 봅시다. 그렇게 장회의의 계획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더 많은 설득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회의는 이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양쯔강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변화는 가능해. 한강이 그랬듯 양쯔강도 반드시 살아날 거야. 장회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